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 이어집니다. 자, 오늘도 경계톡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희의 주제는 여러분들 정말 귀가 솔깃하실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CEO에 관한 이야기 준비를 했는데 일단 민주 아나운서님 준비해 네, 주셨잖아요. 오늘 맞습니다. 누구를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희 오늘은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만 주가가 230% 폭등하면서 또 장안의 화제였죠. 먼저 간단하게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엔비디아는 1993년에 설립 이후 게임 그래픽 카드로 시작을 해서 창업 9년 만에 1조 클럽을 달성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 1위에 달아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하면서 게임, 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좀 기여를 해왔죠. 특히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함께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그야말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엔비디아는 GPU 등 데이터 처리의 필수 도구로 또 자리를 잡았고요. 기업과 연구자들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온 주역이죠. 젠슨 황 CEO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화면 함께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그는 대만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후에 기술과의 같은 깊은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엔비디아를 창립했습니다.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면 젠슨 황은 IT 영미권의 타고난 DNA였지 않나 싶은데요. 그의 아버지는 화학자, 그의 어머니는 영어 교사였습니다. 부모님 덕인지 젠슨의 어린 시절부터 학구열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그러던 1973년에 젠슨은 부모님과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게 돼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미국에서의 생활이 좀 녹록지는 않았는데요. 인종차별과 비롯해서 수시로 또 폭행까지 당한 이 젠슨은 자신을 지켜줄 것은 공부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학업에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리건 주립대 전기공학 학사를 거쳐서 스탠포드 대학의 전기공학 석사 학위까지 받은 엘리트가 됐습니다. 젠슨 왕과 그의 아내인 페이 왕이 이곳에서 또 만남을 시작했는데요. 젠슨 왕의 젊을 때 모습이 또 보여지죠. 젠슨 왕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할 때 페이 왕과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친구로 시작해서 서로의 관심사와 열정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었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후 젠슨은 이렇게 졸업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AMD에 취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1년가량 지내면서 본격적인 엔지니어 길을 걷게 됐는데요. 그러다 문득 젠슨은 컴퓨터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그래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가 발달할 미래에 컴퓨터 게임이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등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컴퓨터 그래픽 시장을 읽은 젠슨 황은 1993년 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이자 동료인 크리스 말라초스키와 커트프 프리엔과 만나서 앞으로는 비주얼 컴퓨터 시대가 열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는 그래픽 컴퓨팅이 가능해지려면 고속으로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복잡성을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용 칩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젠슨은 그것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이미 이들은 다양한 경험으로 그래픽을 잘 알고 있었던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좀 확실히 실현을 가능할 것처럼 많이 보여지죠. 이렇게 1993년에 그들은 세 사람은 4만 달러의 자본금을 모아서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각적인 경험을 만들고 싶다는 의미로 부러움을 의미하는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이름을 따와서 엔비디아라는 이름의 회사가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역사가 세 사람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그의 리더십 아래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회사에서 벗어나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등 새로운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엔비디아 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하고 있는 엔비디아 본사인데요. 초기에는 3D 그래픽 카드 개발에 주력했고요. 1999년 첫 번째 GPU인 지포스 256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의 GPU로 불리면서 그래픽 처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젠슨 황이 이렇게 팔에 타투를 새긴 모습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젠슨 황이 또 타투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부심이 가득한 이 표정이 더욱더 그의 자신감을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젠슨 황은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에서 혁신적인 AI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AI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를 좀 하면서 AI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견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비전과 단순히 기업의 성공을 좀 넘어서서요. 이젠 전 세계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그의 엔비디아 비전을 좀 주도하면서 기술 혁신과 시장의 확장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엔비디아는 GPU 시장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했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새로운 분야에도 좀 진출을 했습니다. 제가 또 재밌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 13일 도쿄 엔비디아 AI 서밋 재팬의 행사에서 소프트뱅크 손정희 그룹 회장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어깨에 좀 얼굴을 파묻고 우는 신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정희의 영어 애칭이죠. 마사는 한때 엔비디아의 주주였습니다. 13일 도쿄에서 엔비디아 AI 서밋 재팬 행사가 열렸는데 손 회장은 아 하고 짧게 좀 탄식을 하면서 CEO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황 CEO는 손 회장을 다독이면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울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운영하는 비전 펀드가 과거 엔비디아를 전량 매각한 일을 언급한 것인데요. 소프트뱅크는 2017년 GPU 업체인 엔비디아 지분을 약 4.9% 소유하면서 4대 주주에 올랐으나 2019년 지분을 약 40억 달러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당시 지분을 팔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했을 경우 지분의 가치는 1,75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습니다. 손 회장도 지난 6월 주주총회 때 엔비디아를 조기 매각해서 1,500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면서 내가 놓친 물고기들이 너무 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 펀드에 실적을 올리고 현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분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엔비디아는 AI 초우량 기업으로 급성장했고요. 뉴욕 증시에서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젠슨 황의 재산이 좀 얼마나 될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얼마일까요? 엄청 많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인데. 그쵸. 아니, 부럽습니다. 일단 부럽죠. 네. 본부장님께서 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가늠이 안 가요. 왜냐면 그쵸. 좀 이렇게 숫자를 던지기가 안 근데 되네요. 이거 네. 그 네. 뭐지 그 포춘이나 이런 데 상위에 별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부자로서 부각이 예. 됐던 거는 조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뭐 네. NS의 그 분이나 이런 분처럼 뭐 이렇게 아니면 그 누구죠? 메타의 이런 분처럼 네.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생각보다 이름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식 세계 부자 17위라고 합니다. 높지는 않네요. 이게 사실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에는 좀 올라가 있다고 볼 것 같은데 젠슨 황의 재산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1,000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로 그래도 어마어마합니다. 약 138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세계 17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젠슨 황의 가족 이야기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 함께 보실까요? 젠슨 황의 와이프입니다. 젠슨 황과 페이 황이 결혼 뒤에 비교적인 근황의 사진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조금 사랑꾼의 모습들이 좀 보여지죠. 부부가 좀 더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페이왕이에요? 네, 페이 황의 최근 갑자기 많이 모습입니다. 늙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설립부터가 좀 오래됐으니까 좀 더 닮아가는 모습이 좀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남편분은 젊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자본의 힘으로 조금 좀 항상 인상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너무 보기 좋은 모습으로 좀 닮은 예쁜 모습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사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쵸? 사이가 네. 좀 좋고 딱 붙어있는 모습만 봐도 보통 좀 돈 벌면 이혼 많이 하시던데. 안 하시네. 위험 발언, 위험 발언. 위험 발언. 위험 발언. 너무 예쁜 모습으로 네. 지금 내 사진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젠슨 황과 페이 황은 1990년에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페이 황은 젠슨 황의 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그의 성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성장을 또 도와주고요. 가족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젠슨 황의 가족 사진인데요. 다들 좀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인매가 좀 많이 닮았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족이면 다
다 딸 아들. 네, 그렇죠. 4명이? 네, 중간엔 페이왕과 그리고 젠슨왕 아, 그리고 중간에 페이왕이에요? 네, 양쪽에는 이제 그의 계산 자녀들 호연이네요. 네, 호연. 그의 자녀들 사진입니다. 너무 예쁘죠? 음. 인매가 전 유독 닮은 것 같더라고요. 큰 아들 같은데 엄마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네, 네. 큰 아들이 많이 닮았네요. 그 젠슨왕 옆에 있는 아들이 이제 큰 아, 아들이고 젠슨왕이에요? 이분이? 네, 젠슨왕. 맞습니다. 아, 저 큰 젠슨왕. 아들인 줄 알았어요. 큰아들만 혼혈이 아니면 아니, 그럴 수 있죠. 좀 더 유전자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버지 그럴 수 가까울 있어. 있죠. 조금 더 젊은 척 사진인 것 같죠? 저는 큰 아들인 줄 알았어요. 젠슨왕이 좀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젠슨왕입니다. 젠슨왕. 네. 젠슨왕의 가족 사진인데 나이 딸이 차가 좀 나요, 둘이? 나이 차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네, 나이처럼 나 보이는데요. 한참 누나 같은데. 아무래도 동양인의 그 좀 노화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차이는데 군대 가는 것도 아닐 거고. 한참 누나 같은데. 그래 보이나요? 그 딸분이 따님분이 좀 많이 더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엄마랑 좀 더 닮았고 네. 아들이 젠슨왕을 좀 더 닮은 것 엄마 쪽으로 많이 같아요. 닮았네. 그러네요. 유전자가 네. 좀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그 네. 유전자가 좀 강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좀더 강한가 봐요. 다 조금 더 혼혈의 느낌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좀 젠슨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는 젠슨왕은 단순한 기업 CEO를 좀 넘어서서 기술 혁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젠슨왕은 단순한 CEO가 아니라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리더입니다. 그의 비전과 리더십은 엔비디아의 성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는 젠슨왕의 리더십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좀 이뤄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엔비디아가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좀 젠슨왕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네.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세계적인 부자가 되기도 했고 뭐 네.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네.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의 일생을 보니까 네. 어떤 점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이제 좀 더 주도하에 미국으로 또 데리고 가가지고 새로운 또 교육도 많이 시킨 것 같고 그리고 젠슨왕이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똑똑했다고 생각을 좀 그래요? 해요. 대학교도 인재로 수석으로 또 졸업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까지 나와서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 좀 보는 시각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나와서 또 어떤 게 또 시장에서 주목이 될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또 창립을 했다라는 게 저는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기 교육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일론 머스크 얘기했을 때도 일단 미국으로 이민을 그쵸.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메리칸 드림을 예, 또 어린 나이도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그 네. 시각을 키우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분도 결혼하시면 빨리. 이민을 가셔야 돼. 이민을 가야 하나요? 왜냐면 교육이 역시. 제가 교육이 진짜 네. 미국하고 한국은 달라요? 교육이 너무 뭐 어떻게 달라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에세이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미국의 에세이를 쓰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 이게 교육 자체가 그래요? 한국하고 많이 다른 게 에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쓰는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논리적 글쓰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음. 기본적으로 공동체와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창업에 대한 이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그 좀 안정적인 것들의 직장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그쵸. 안정적인 걸 교대나 항상 이런 데 많이 의사나 교대 이런 거 많이 선호하라고 네. 얘기하시잖아요. 창업 이런 거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왜 잘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뭔가를 네. 직장을 옮길 때도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는. 네. 근데 이제 그 나라는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만들어요. 그 교육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도 자신감 있게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도전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 충분히 그런 것들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지원책들이 또 있어요. 그 안에 그 어쨌든 피칭 같은 걸 거기서 이제 하게 되면 네. 상당히 그 문화가 되게 안에서 하는 뭐 팔로알토에 있는 그 칼텍이나 그쪽에 있는 그 스탠포드 안에 있는 대학도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는 정말로 창업할 친구들하고 일할 친구 딱 나눠져요. 처음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창업을 하겠다는 공부를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공부만 하고 자기는 학술적으로 하겠다는 친구들은 계속 대학을 다니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창업을 하겠다는 친구는 뭐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음. 네. 아,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시아권의 사람으로서 당시 미국에 이민을 갔었을 때 동양인의 맞아. 그런 대우나 외적인 처우나 네, 맞아요. 이미지가 많은 좀 타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젠슨 왕도 좀 인종차별도 많이 받았었고 맞아요, 폭행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당해서 어. 조금 더 독하게 살았던 게 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 그 독함이 저는 좀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부드러운데요? 제가 볼 때 듭니다. 그쪽은 보면 아, 약간 그렇지 않나요? 외유내강이 아닐까요? 아. 외유내강? 그래서 외유내가. 네, 지금의 요즘에 또 언급한 이야기도요. 미국 경제지 포천은 엔비디아 주가가 현재 3조 달러 수준으로 향후 10조 달러 이상으로 또 올라갈 10조 것으로 클럽, 네, 그죠? 보도를 네.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당분간 이 경쟁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벽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해석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젠슨 왕의 CEO는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매일 직원들에게 강조를 한다고 아, 해요.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그쵸? 안일하지 말아라. 네, 이제 그렇죠. 생존을 보장할 수 맞습니다. 없다. 잘릴 수도 있는데 되게 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를 수 있으니까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똑바로 아니에요? 해라. 별로 안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니시죠, 본부장님? 다 자세 좀 고쳐놔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런 하는 거. 얘기 아니시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언제든지 다시 위기에 네. 빠질 수 있다고 경각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여담으로 또 대만 출신 미국 이민자인 그는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공식 석상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대만은 독립된 국가라고 또 명명을 했습니다. 본인 발표에 쓰인 참고 자료에서도 대만과 중국을 다른 국가로 지도에 표시하면서 대만 강조를 했고요. 자기 그 나라에 대한 그거가 네, 있으시네요. 그렇죠. 확실한 네, 애국심 같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발언들이 중국이 또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은 당국과 관영 언론들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이 AI 칩이 중국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죠. 야, 강력하죠, 대단하네요. 정말. 역시 AMD의 힘이. 그 리사수라는 분 계시잖아요. 네, 네. 그분이 오촌이네요. 아, 그래요? 5초. 아니, 여기 친척이 천재 집안인가 보다. 그러니까요. 친척. DNA가 달랐어요. 그러니까요. 오촌 외종질이라고. 외종질이요? 리사수가 친척이네. 와, DNA가 뛰어나네요. 좋은 DNA를 그러니까 좀 부러운데요? 받은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아세요? TSMC와의 인연도? 어떤 건가요? 그 창업 3년 차 때 젠슨왕이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아, TSMC에 편지를 썼대요. 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타트업인데 이제 자리도 못 잡고 힘들고 하는데 우리한테 첫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의 첫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TSMC가 모리스 창 CEO한테 닿았대요. 그 편지가 그 젠슨왕이 썼던 편지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998년도 당시에 64세였던 모리스 창이 32세였던 젠슨왕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파트너십 제안을 하게 되고 와, 그때 이제 파산을 좀 면하면서 그 딱 다시 TSMC와의 회생을 또. 인연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와, 그 인연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그러네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대만 분들도 약간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손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없이다 따라가지고. 여쭤보는 어떠신가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뭐 의견 일치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쵸. 합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도움을 서로 주시면 안 되나요? TSMC랑 네. 엔비디아처럼. 네. 그럼 또 엄청나게 막강한 기업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필요할 수도 있지만 뭐 워낙 또 경쟁이 또 네. 기술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두 회사의 경쟁 구도가 뭐 반도체 산업을 빨리 육성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굳이 합치는 거보다 맞아요. 1등, 2등 약간 이렇게 계속 박빙으로 이어오면서 서로를 좀 더 경쟁하면서. 경계하면서 근데 요즘에 반도체 쪽에 인력 유출이 심하다고 해서 오늘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사로 다뤘었는데 어떤
외국 기업에서 삼성전자 쪽에 관한 인력 유출을 하다가 이제 걸렸다고 하긴 그렇고 이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HBM 산업이 이제 너무 네. 좋은 그 먹거리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룰 줄 아는 인력 유출을 하게 돼서 이제 국내 반도체 업황에서 인력 유출 문제도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도 그것도 지킬 좀- 것도 지켜야 네. 되는데. 근데 아무튼 오늘은 또 젠스낭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젠스낭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네. 일단 사업하시면서 되게 등락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꾸려서 지금까지 온 게 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 둘 다 좀 둘 다. 같이 갖고 있었던 것 어. 같아요. 사실 이 독한 느낌이 저는 여기까지 솔직히 들거든요. 그 외유내강의 그런 분위기가. 근데 그 와중에 TSMC에게 편지를 썼던 게 닿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운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에 비해서 이제는 근데 젠스낭이 그거에 비해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사실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좋게 이제 작용을 많이 했던 게 많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항상 입는 그 가죽 자켓. 네. 기사 사진마다 나오는 그것도 되게 인기 많대요. 1,200만 원짜리래요. 1,200만 네, 그 원이에요? 가죽 자켓이. 와, 생각보다 비싸네요. 그러게. 싸 보이던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스티브 잡스의 변형 같은데. 아, 그 청바지 목폴라에 대신- 검은 목폴라 네, 대신 청바지 대신에 그 검은색 청바지를 입고 위에는 자신을 상징하는 네, 느낌으로.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미지 메이킹.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타트업의 CEO들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스티븐 잡스를 모티브로. 네, 모티브로 한 테슬라도 약간 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약간 그런, 트레이드 마크 패션. 네, 그분도 모자 쓰고 맨날 이렇게 청바지 입고 나타나잖아요. 꽉 끼는 자켓에 맞습니다. 한량하지 꽉 끼는 걸 입으시면서 두 분 다. 나중에 우리가 그 세계적인 CEO들의 의상 막 이런 어, 거 주제로 그런 해도 거 재밌을 되게 것 너무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들은 너무 말라가지고 머리보다 이렇게 약간 괜찮은데. 야들야들한데. 그분은 약간 덩치가 좀 있으시죠. 특히 일론 머스크는 등치가 좀 있다 보니까 머리부터 꽉 끼더라고. 통이 크셔가지고. 제가 정장님이 제일 아신 것 같은데 정장 잘 안 입으시더라고요. 왜? 면티를 입는 비싼 면티예요 그것도. 정말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돈이 많으신데.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안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싼거 있겠습니까? 그거. 아, 그쵸. 아, 너무 웃긴다. 근데 이제 늘 그걸 입는데 보니까 네. 꽉 끼시더라고. 꽉. 타이트하게. 궁금하네요. 찾아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엘라스틴한 걸 입으시더라고. 어. 젠스낭이 막 되게 많은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 연설을 하면서. 근데 이제 젠스낭이 했던 발언 중에 자신의 기업 문화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실수에 대한 관대한 분위기가 있대요. 네. 뭐 우리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좀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엔비디아의 젠스낭은 이제 실수를 했을 때 재빨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또 강조를 하셨는데 또 마침 블랙갤러리 발열 사태가 나고 젠스낭이 또 바로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빠른 인정. 시정을 하겠다 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일맥상통한 하나의 그러니까요. 흐름으로. 보통 이제 CEO들이 잘 드러나는 분들이 있고 네. 젠스랑 일론 머스크 잘 드러나요. 드러나요. 되게 활동이 열심히 잘안 드러나거든요. 네. 다음 시리즈 우리가 하게 될 거죠. 내일 네. 모레 계속 하게 될 네. 거지만 네. 이제 대부분 운둔형이에요. 아 보시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 운둔형인데 이분 약간 특이하세요. 계속 언론에 네, 의사수도 약간 노출되시는. 특이해요. 여성분이 아 그래요? 그분도 자주 나오세요. 아 자주 나오세요? 네. 그분 자주 나오시는 네.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얼마 뒤에 또 컨퍼런스에 나오실 예정이라서 네, 반도체 네. 컨퍼런스도 일정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연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약간 그런 쇼맨십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즐기시는 거 네, 이 일론 머스크처럼 즐기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네. 또 소개하는 리스트에 또 곰방 오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정말 세계적인 기업을 탄생시켰으니까 그쵸. 그거는 진짜 인정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딱 조사를 해보면서 어떠셨어요? 소감이 딱 그. 소감이라고 하면은 진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좀 원래도 조금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파도 좀 재밌어가지고 조금 더 깊게 내용을 제가 재밌게 들어갔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역사까지 이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온 걸 보니까 확실히 좀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기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막 좀 이제 망하려고 했었던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이제 위기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뭘 만드셨는데 그게 불량이었던 거예요. 이미 이제 납품을 네네, 해서 다 맞아요. 소비자 쪽으로 돌렸는데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그냥 전액 환불로밖에는 와. 그게 안 돼서 다시 걷어들여서 전액 환불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채굴할 때 그때는 약간 여론이 안 좋았어요. 채굴할 때 맞아, 그때 채굴로도 많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채굴할 때 이제 채굴 때문에 많이 성장한 건 사실인데 맞아, 엔비디아 맞아, 상당 맞아. 부분이 채굴할 때 그때 그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음. 기억하기에 그때 지포스 40이었나요? 뭐 어떤 그 아. 동이었는데 맞다. 그게 어쨌든 시장에서 좀 이제 좀 안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게 대처가 좀 엔비디아 그때 당시에 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랬던 적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엔비디아가 그걸로 고소 당했어요. 왜냐하면 채굴기 팔아서 돈 번 거 신고 안 했나 그러셔가지고 그 고소를 당했어요. 주주들한테 당했나? 하여튼 그 이익을 추정치나 뭐 그런 것들 왜곡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고소 당했는데 어쨌든 그때 회사가 힘들어서 그렇게 환불을 많이 해줬을 때 그때 막 적자가 나면서 진짜 위기였대요.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개발이 되면서 채굴기에 이제 엔비디아 부품들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또 채굴이 이걸 쓰면 또 잘 되고 하니까 그걸로 다시 기사회생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채굴 산업도 사실은 어찌 보면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히스토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네. 확실히 그래도 좀 운이 좀 많이 있는 사나이가 아닐까 노력하니까 생각도 드네요. 해야죠. 그쵸, 맞아요. 노력과 함께.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그 채굴 산업도 뭐 지금은 많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워낙 이제 비트코인 보상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채굴 산업은 하나의 과정이었고 지금은 이제 정말 대체할 수 없는 그쵸. 그런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슈퍼 갑으로 또 반도체 산업 중에서 그렇죠.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젠승환의 일대기를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냥 한우물만 잘 파고 한우물 잘 파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거나 그 시장 자체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잘 맞아요. 어쨌든 그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진짜 시장을 공격적으로 계속 쉬지 않고 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신대요. 네. 실패는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근데 이제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거겠죠. 맞아요. 두려워하겠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없죠. 네. 회복 탄력성이 좋다.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 괜찮지만 그걸 갖고 또 잘 이겨내고. 그런 걸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성공하시는 분들이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 실패는 다 하시는데 두렵죠. 두렵고 이제 맞아. 실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어쨌거나 그게 일어나시는 힘을 어쨌거나 어디서 받아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뭐 성공하신 분들을 가끔 CEO를 해보면 어떻게 성공하셨냐 그러면 이제 성공한 이야기 스토리만 쭉 하고 고생한 이야기만 하시지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본인 말로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때 이겨낸 거라기 때문에 누구한테 맞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젠수당의 성공 스토리가 일반인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아니 모든 사람의 성공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될 수는 없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 건 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위기가 왔고 또 다시 위기를 극복하게 됐다.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래서 저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저렇게 극복했구나라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류의 책이나 그런 것들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참조를 할 것들은 그렇게 썩 좋은 건 그분의 성실성이나 노력하는 모습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지는 배울만 하지만 뭐 어떤 그분과 똑같이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할 건 같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모든 성공은 분석을 할 때 결과론적으로 되고 그쵸. 나서 네, 우리가 분석을 들어가는 분석을 거잖아요. 하니까 맞아요. 모두가 그 사람 환경과 비슷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계발서 같은 거. 그래요? 자기계발서가 사실은 그런 분들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결과론적으로 분석한 책들이거든요. 네.
그럴듯해요. 그래서 들어보면 그쵸. 왜냐하면은 그 결과치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결과론적으로 짜 맞춰서 이걸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책이기 되게 때문에 미화되잖아요. 음. 미화되잖아요. 저도 그런 글 잘 씁니다. 잘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계톡은 책을 이제 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네.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도. 네, 네. 그럴까요? 네, 1년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1년 동안 열심히 좀 다양하게 많은 전 세계 네. 많은 분들을 저희가 네. 재밌는 시간 되면 이야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좋습니다. 같은데요. 네. 네, 저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책. 오. 암호화폐요? 네. 언제 우와. 아니 비밀입니다. 지영이네 동전인가요? 일단 이렇게 질러놓는 거예요. 어. 그래야 하니까. 맞죠, 맞죠. 지영이네 동전 괜찮아요. 네. 너무 시대를 역행하는 그 제목이라서 잘 될 수도 있어요.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계톡 이제 가야 돼요 우리. 네. 그럼 갈 시간인가요, 알겠습니다. 벌써? 네, 오늘 또 젠스나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내일 또 재밌는 성공 스토리 이야기 또 가져올 텐데요.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려볼게요. 여러분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